12.3 비상계엄 계획 분석.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정부는 반국가 세력을 명분으로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이 계획은 곧 국가적 논란으로 비화했으며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그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개된 회의록과 통화기록, 대통령 결재문서 등을 종합해보면 이번 계엄 계획은 현직 대통령과 일부 군 정보 수뇌부가 깊이 관여한 정권 장악 시도로 분석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개된 자료와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12.3 계엄 계획의 배경과 추진 과정, 구체적 내용, 실행 양상과 그 이후의 후속 조치를 서술형으로 종합 정리한다. 배경과 동기. 2024년 하반기 한국 정치 상황은 대통령과 국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여소야대 구도로 점철되었다. 출범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각종 정책 예산 갈등을 겪었고 야당은 정부의 정책에 고강도 반대를 이어갔다. 정부는 야당의 이러한 행태를 국정마비로 규정하면서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특히 대통령과 측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의 보안 문제, 부정선거 의혹 등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 등 핵심 참모들은 공개석상에서 현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며 비상대권 등 초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되풀이해서 언급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국가안보 위기론이 결합되면서 정부 내에서 비상계엄 발동 구상이 싹트게 되었다. 주요 인물과 역할. 계엄 계획의 최정점에는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이 있었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군부 지휘에 깊숙이 관여했고 계획 실현을 주도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대 동원과 작전 실행을 총괄했으며 검찰은 그를 계엄 계획의 실제 설계자로 지목했다. 정보사령관 출신인 노상원 전 사령관은 비밀 모임에서 계엄 작전 구성을 주도한 인물로 드러났다. 그의 자필 수첩에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대상 명단과 이들을 수거구금 사살하는 구체적 계획이 담겨 있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체포조 구성을 지원하고 대상 위치 추적을 지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법적으로 계엄사령관 격의 지휘에서 포고령에 서명해 계엄 선포를 공식화했다. 이 밖에도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장 등 현역군 지휘관들이 계획 실행에 동원되었다. 계엄 계획 수립 과정. 계엄 계획은 수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구체화되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에 따르면 작전계획 OPLAN에는 국회 선관위 등 주요 시설을 군으로 봉쇄하고 야당 인사를 대거 체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진술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여러 차례 김용현 전 장관과의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구체적 지시를 받은 뒤 메모를 작성했고 그 내용이 차례로 여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에게 전달되었다. 노상원 수첩에는 민주노총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도 수거 명단에 올려져 있었고 심지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계엄의 명분을 쌓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부대 이동일지와 통신 로그, 국방장관, 보고문서 등에도 주요 부대의 이동 지시와 훈련 계획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대통령 결재 문서와 보좌관 보고서에는 계엄 준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계엄령 포고 내용. 계엄 사령부는 2024년 12월 3일 밤 23시를 기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 포고령을 반포했다. 포고문에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명분이 담겼다. 선포문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 집회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행위는 물론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허위선동 행위도 일체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파업 태업 같은 사회혼란 행위와 의료 파업 중인 의료인의 현장 이탈도 엄격히 금지하여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반면 선량한 일반 국민은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완충 조항도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표현, 집회, 언론 자유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포고령 문건은 위헌적 사유를 내세워 광범위한 국민 통제 조치를 명시하고 있었다. 계엄군의 실행 과정. 계엄 당일 군사작전은 개시 전부터 기획된 대로 신속히 전개되었다. 12월 2일 오후 50개 707 특수임무단과 13 특수임무여단 등 특수부대가 북한 위협 상황이 심각하다는 구실로 실제 출동 준비에 돌입했다. 3일 밤 22시 27분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이들 부대는 헬기 수십 대와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 서울로 집결했다. 언론과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23시경 특전사 병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주변에 진입해 요충지를 봉쇄했다. 국회 경비대는 외곽문을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으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력은 선관위에 투입되어 전산 장비와 서버실을 확보하려 했다. 경찰 보고서에는 계엄군 병력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문서 등을 무단 압수하려 한 정황도 담겼다. 이 밖에 서울 시내 주요 도로와 방송국 주변에도 계엄군이 배치되어 전국적 경계를 강화했다. 이러한 병력 배치는 계획된 계엄 작전의 실행을 뒷받침했다. 주요 대상과 통제 조치. 계엄 당국은 검거 대상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노상원 수첩과 수사 자료에 따르면 체포 대상 명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 핵심 인사와 전 현직 법조인, 언론인 등이 다수 포함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청래 전 의원, 김어준 방송인, 전직 판사 및 선관위 위원장, 대학 교수 등 정부 비판 세력 전반이 표적이었다. 심지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에게는 이들 인사들의 소재를 파악해 체포조로 협조하라는 지시가 전달되었고, 방첩사령부에는 수색 및 구금 임무가 부여됐다. 한편 언론 통신 통제도 병행되었다. 계엄 적용 시에도 방송 신문사에는 검열 지침이 내려져 보도를 통제했고, 일부 통신사는 네트워크 장비 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SNS 이용이 급증한 것도 눈에 띄었다. 텔레그램 이용자는 비상계엄 시점 하루 만에 16만 명으로 급증했고, 시민들은 VPN과 대체 통신 수단을 통해 정부 검열을 피해가려 했다. 일부 언론사는 상황이 복잡해지자 해외 중계망을 이용하는 등 우회 조치를 강구했다. 이처럼 군부는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을 수거하고 국민의 정보 흐름을 통제하려 했으나 여러 경로의 대응으로 완전한 통제는 달성되지 못했다. 사후 조치와 진상규명. 계엄 선포 직후 온 오프라인에서 강력한 비판이 일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를 위헌적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반발했고, 국회는 불과 며칠 만에 내란죄 관련 특별검사 법안을 처리했다. 대규모 국민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계엄 지지를 철회했다. 국무위원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12월 4일 새벽 결국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령을 공식 해제했다. 이후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노상원 여인영 등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통신 녹취록, 회의록, CCTV 영상 등은 계엄 준비와 실행의 구조를 입증했다. 법정 진술에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산 시스템 점검용으로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관계자들은 계엄 상황에서 다수의 정치인 체포를 논의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현재 이들 재판에서는 계엄 지휘권의 위법성과 체포작전의 실체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2025년 들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이며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 평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로 평가한다. 12.3 계엄 계획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위법한 계엄 동원과 흡사한 양상으로 분석된다. 군 정보기관이 정권의 필요에 맞춰 결집하면서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붕괴된 점은 특히 우려된다. 이번 사태가 보여준 것은 비상대권의 남용과 허술한 법제도가 결합될 때 헌정 질서가 얼마나 손쉽게 교란될 수 있는지다. 전문가들은 계엄법과 관련 제도의 개선을 시급하게 주문한다. 예를 들어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 승인 요건을 강화하거나 계엄 시 명확한 법적 한계를 두는 방안,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원천 봉쇄하는 대책 마련이 거론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고발 통로와 언론 자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향후 진상조사 및 재판 결과는 이러한 계엄 논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결론. 12.3 계엄 계획은 철저히 기획된 정권 장악 시도였음이 밝혀졌다. 군 특수부대의 대규모 동원, 의회 선관위 봉쇄, 광범위한 언론 통제 계획 등은 명백히 헌법을 무시한 행위였다. 다만 계획이 빠르게 노출되고 민주적 반발에 직면하면서 실행된 시간은 불과 몇 시간에 그쳤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 기록과 내부 증언을 통해 전모가 백일화에 드러났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견제 시스템이 한 차례 위기를 막아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향후 유사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